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이한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장이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무차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광풍이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오를 종목이 다시 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종목으로 저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 이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는요, 이름도 길지만 이거 아시는 분은 굉장히 없습니다. 여러분 로봇 아시죠?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간절히 아주 스무드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어의 조합으로 이게 이제 감속을 하기도 하고 가속을 하기도 하는데,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굉장히 고가의 부품이 감속기입니다. 이게 전체 로봇의 원가의 40% 차지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감속기 빼면 로봇은 시체예요. 우리가 흔히 로봇 하면은 이제 두뇌 부분, AI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러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AI 부분이고요. 실제로 로봇의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감속기가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감속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하고 하모닉 감속기로 나뉩니다. 사이클로이드는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좀 큰 거, 무거운 거 이런 걸 다루기 위한 그런 로봇에 간절히 활용이 되고요. 이 하모닉 감속기는 반도체 공장에서 초정밀 부품을 조립한다거나 물품을 옮긴다든가 할 때 사용되는 아주 고정밀의 작은 감속기입니다. 왜 하모닉을 했냐? 원래 이름은 딴 거예요. 이게 1957년에 C.W. 머서라는 분이 요 특허를 냈는데, 미국 분이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특허예요. 이미 특허는 만료가 됐지만 이것을 계속 디벨롭을 해서 아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든 회사가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이 감속기 이름도 하모닉 감속기라고 부릅니다. 대단하죠. 회사 이름 때문에 어떤 발명가가 만든 이 감속기의 종류가 이름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모닉 감속기 하면 고정밀 로봇에 어떤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모닉 감속기는요, 1957년에 개발된 이후에 인류의 요소, 중요한 고비의 순간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달 탐사선에도 들어가고요. 거기 이제 우주선에 태양열 전지 같은 거를 펼칠 때, 그때는 이제 다른 장치가 없잖아요. 순수하게 기계공학인 하모닉 감속기를 가지고 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팔을 펼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하모닉 감속기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의 정점인데, 작동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원시적이면서도 우아합니다. 저도 한참 보고 겨우 이해를 했는데, 이 스테이터라는 기어가 있고요. 여기에 아웃풋 기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란색이 스테이터면 이 분홍색을 아웃풋 기어라고 한다면, 이 두 기어에, 그러니까 있죠, 이 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기어가 몇 개 적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두 개 맞물리게 합니다. 어떻게 맞물리게 하냐? 탄성체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걸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이걸 플렉스 플라인이라고 합니다. 플렉스 플라인은 이 수가 다른 두 기어가 맞물려 들어가게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 어떻게 가하느냐? 이 플렉스 플라인 안에 베어링이 있어가지고요, 회전을 하면서 특정 부위가 제로 백래시 완벽하게 물려 들어가게끔 강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묘하게 회전 수비가 조정이 되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건데요. 여기 이 그림 보이시죠? 돌아가면서 이 보면 플렉스 플라인이 아주 미세하게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탄성체처럼. 그러니까 요거는 기계공학의 정점이기도 하지만 가공 기술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탄성체가 금속이 이렇게 물결치듯이 탄성을 주면서 이 베어링이 돌아가는 게 정말 이게 가공이 어렵거든요. 하모닉 감속기가 왜 만들기 어려운지 이 동영상을 보더라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감속기 왜 뜬금없이 기계공학 이야기를 하느냐? 주식시장한테 하모닉 감속기가 왜 중요하냐? 예전에 제가 주식 공부를 할 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의 주가가 이유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21년 초였는데, 근데 반도체 회사 주가들은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의 주가가 정점을 그린 1년 뒤에 모든 글로벌 반도체 주식들이 다 정점을 그리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모닉은 미리 빠졌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반도체 주식들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삼성전자 뭐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빠졌는데 착하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의 주가 고점하고 1년 텀이 있었던 겁니다. 경기 선행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경기 선행성이 존재를 할까요? 무엇보다도 정밀 공장, 반도체라든가 센서 만드는 공장들 있잖아요. 거기에 하모닉 감속기가 쓰이기 때문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의 이 수주 물량만 보면 대충 반도체 경기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 주가는요, 반도체 경기에 가장 강력한 선행성을 갖고 있다. 빠질 때는 1년 앞서서 빠지고요. 오를 때는 한 2, 3개월 전에 미리 오릅니다. 그런데 이 하모닉 시스템스 주가가 6일 날 갑자기 9%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빠지는 회사의 주가이기 때문에 빠질 때는 이렇게 쭉쭉쭉 빠졌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솟아서 하락 추세선은 상단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고 굉장히 기뻤는데, 첫 번째는 왜 오르겠냐. 전통적인 8대 공정 중에 앞에 있는 전공정 부분에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죠.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는 엉망이고 그런데 지금 AI가 지금 견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AI가 이끌고 있는 후공정 패키징이라든가 그 다음 GPU의 파운드리 쪽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는데 최근 엔비디아와 함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숨겨진 어떤 강자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조정이 끝나고 연말까지 또 연말 이후에 이 AI가 중심이 된 반도체 종목들이 오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에 대한 발주가 늘어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혀 엉뚱한 해석인데 유레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그거 생각하신 분이 많을 텐데 여기는 엔비디아가 운영을 하고 있는 로봇 훈련 에이전트입니다. 뭐로 구동이 되고 있냐면요, 이 유레카가 그 챗 GPT-4 대형 언어 모델이죠. 이걸로 구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로봇을 훈련을 시킨다고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강화 학습하고 학습 보상, 이 둘 다 그 머신러닝의 일종인데 이 보상이라는 거는 이제 기계가 어떤 활동을 하면 잘했다라고 이렇게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 보상 프로그램을 챗 GPT-4로 짰다고요.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계한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정해진 환경이 아닌 수학적으로 딱 결론이 나오는 지도학습처럼 이거는 반드시 A고 이것은 반드시 A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스스로 판단을 하게끔 해서 최적의 보상 물질을 이 로봇이 스스로 얻게끔 특히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요 유레카 프로그램이요, 지금 뭘 했냐면 로봇이 굉장히 정교한 이 손 움직임을, 그러니까 사람이 심심하면 펜을 돌리는 그런 복잡한 걸 하잖아요. 그게 로봇이 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성공했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정교한 물리 엔진 애플리케이션. 그게 뭐냐면 ISAAC라는 이 물리 엔진 애플리케이션인데, 근데 이게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요, 옴니버스입니다. 다중 우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지금 뭐 밖에 물리 세계를 그대로 디지털 세계로 복제를 해놓은 개념이 디지털 트윈인데 거기에 한 거대한 성과물이 옴니버스거든요. 엔비디아가 만든 거예요. BMW라든가 도요타에서 충돌 실험을 옴니버스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옴니버스에서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이 ISAAC인데 이삭인데 여기서 지금 가지고 그 유레카가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 팔을,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정교한 현실 세계의 감속기라든가 제조 기술만 있으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 정도의 정밀도의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로 정밀하게 하려면 관절이 필요하겠죠. 관절에 들어간 게 뭡니까? 초정밀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라고요. 그래서 하모닉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가 어디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입니다. 요거 거의 독점인데 이거를 넘어서 보겠다고 국내 업체들이 출사표를 많이 던졌습니다. SBB테크라든가 SPG라든가 로봇 붐이 일 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하겠다 해서 많은 회사들도 상장이 되었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 기술도 필요하지만요. 가공 기술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아까 탄성체 말씀드렸는데 플렉스 플라인 이게 이제 탄성을 주면서 움직이면 그런 게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그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은요. P5 등급의 항공기 그레이드의 베어링을 만들 수 있어야만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의 베어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가공 기술이 아직은 특히 금속 가공에서는 떨어진다. 금속뿐만 아니고 그 외 교세라가 하고 있는 그 볼펜 심 있지 않습니까? 수성펜에 들어가는 거 세라믹 볼이잖아요. 그런 것도 아직까지 정교함에서는 우리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들이 잘하는 게 이런 극한의 어떤 가공성을 가진 어려운 물질을 잘 성형을 해내는데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의 주가가 9% 반등함에 따라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AI로 인한 2차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엔화가 워낙 지금 약하기 때문에 뭐 에바라라든가 디스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 저희 눈을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각자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향후 국내 반도체 주식의 흐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엔비디아라든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이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